고환은 처음에 뱃속에 있다가 서서히 밖으로 나와서 잠시만요. 그 본인 위치 그렇게 안 표현하면 안 돼? 너무 변태 같단 말이에요 지금. 뱃속에 있다가 고양이만 건강하면 당신은 행복합니다. 국내 최초 최고의 고양이 전문병원 백산동물병원 대표 수의사 김용준입니다. 중성화할 때 남아 잠복고환이 있으면 수술이 훨씬 어렵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하늘의 한댕. 물론 일반적인 남아 중성화보다 좀 더 어려운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불가능하거나 너무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잠복고환 같은 남아 문제보다 여아이들의 특이한 점이 더 어렵기는 합니다. 먼저 뭐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남자애들 뒤에 보면 있잖아요. 있어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있는 건 아닙니다. 남자아이들의 고환은 처음부터 몸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복강 안에, 배 안에 있다가 점점 배 안에서 피부 밑으로 나와서 점점 아래로 내려가서 최종적으로 음낭에 위치하게 됩니다. 중성화를 해야 될 시기에 우리가 아이를 만져보면 알아요. 만져봤더니 우씨 짝불알이네. 하나가 비네. 어디 있을까? 이런 경우에 잠복고환이라고 하고요. 그 위치에 따라서 평가도 다르고 수술 방법도 다릅니다. 보통은 최종 목적지 그 앞에 그 근처 피부 밑에 있어서 그럴 때는 피하 잠복고환이라고 하고요. 배에 있다가 피부 밑으로 내려올 때 구멍을 통과하거든요. 그 구멍을 삿구멍이라고 하는데 그 구멍에 박혀 있는 경우 그때는 삿구멍에 있다. 그 구멍에도 못 왔어. 그런 경우에는 고환이 배 안에 있어서 복강내 잠복고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배 안에 있는지, 구멍에 박혀 있는지, 피부 밑에 있는지 이 위치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적합한 수술법으로 잠복고환을 해결합니다. 그런데 고환이 내려오고 있다가 다 못 내려간 거잖아요. 좀 늦게 내려오는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한두 달, 한 8개월까지는 고환 하강을 좀 더 기다려보고 그때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잠복고환은 사실 뭐 그렇게 큰 어려운 이슈는 아니고 여자애들이 더 어렵고 위험합니다. 훨씬 더 복잡하거나 대처의 사이즈가 훨씬 더 규모가 크거나 제가 가끔 이런 전화를 받는데 중성화를 하는데 한쪽을 잘 빼서 자궁 난소를 잘 제거했어요. 근데 반대쪽 자궁을 찾으려고 하니까 없네? 그래서 얘는 한쪽 자궁 난소가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수술을 종료하고 이건 뭐예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는 거의 100%에 가깝게 반대쪽 난소를 남기고 수술을 종료한 겁니다. 이런 경우 100% 재수술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그런 수술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저희도 처음엔 되게 당황했어요. 여하중성화를 분명히 했는데 얘가 발정이 또 온 것 같아요. 그러면 난소가 한쪽이 남아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란에서 중성화하고 온 고양이도 그랬고요. 남아공에서 중성화하고 온 고양이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제가 이제 여하중성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남아중성화는 쉽죠. 밖에 보이잖아요. 절개하고 끄집어내고 묶고 자르고 끝입니다. 그런데 여하는 밖에서 안 보이잖아요. Y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끝에 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을 빼면 이쪽을 수술하고 쭉쭉쭉 잡아당기면 여기가 붙어 있으니까 반대쪽도 쉽게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궁 뿔이 한쪽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얘는 자궁 뿔이 없네? 선천적으로 신장도 없는 애 있고 그러니까 난소도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닫아버리면 제 경험상 100% 난소는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절개를 더 길게 해서 저 뒤에 숨어져 있는 난소를 꼭 확인하고 제거를 하셔야 다시는 재발정이 오지 않습니다. 저희는 한 번도 중성화하면서 난소를 놓고 온 적이 없어요. 이게 흔한 질병인가요? 이게 흔하지는 않은데 질병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근데 생각보다 자주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진짜로 랩돌은 자주 보여요. 아시죠? 랩돌은 원래 있던 품종이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만든 품종이에요. 너무 예쁘죠? 근데 발생학적 이상으로 한쪽 콩팥이나 한쪽 자궁이 없을 가능성 이 이상이 다른 품종에 비해서 10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하중성화 할 때 엑스레이를 꼭 찍고요. 한쪽 콩팥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 아이는 선천적으로 한쪽 자궁이 이상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럴 때는 꼭 초음파를 봐서 난소가 있는지 없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중성화 수술을 들어갑니다.
중성화를 할 때 녹는 실로 마감하면 편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가 맞아요? 남자아이는 심플합니다. 교과서적으로 남자아이는 피부봉합 안 해도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너무 심하게 할 거나 출혈이 나중에 집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 병원에서는 요즘에는 생체 본드로 피부봉합을 하고 있어요. 남아중성화는 사실 별 문제 안 생깁니다. 문제는 여자아이예요. 난소 자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개복을 해야 됩니다. 복강을 열어야 되는데 열었으면 닫아야죠. 닫는 건 여는 순서의 역순. 근막을 꼬매고 피하 지방을 꼬매고 피내 봉합을 해서 꼬매고 그리고 피부 봉합을 해서 꼬맵니다. 사중이에요, 사중. 그리고 나중에 실밥을 뽑는 건 제일 바깥쪽 피부 봉합만 제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안에 3중은 다 녹는 실을 써요. 왜냐면 실밥을 못 뽑으니까. 결국은 이제 물어보시는 내용은 제일 밖에 피부 봉합인 것 같아요. 저희는 제일 마지막 피부 봉합은 안 녹는 실로 하고 있고요. 이건 뭐 저희 취향인 것 같아요. 일주일 있다 와서 실밥 뽑으면서 수술 부위가 염증이 생겼는지 잘 안 물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고 실밥을 뽑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양이에게 있어서 중성화 수술은 윤리적인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의학적으로도 고양이의 장기적인 삶의 질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동물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수술 중에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수술은 아니지만 남아 장복고환, 여아애들 생식기 발생 이상 등이 있을 수 있어서 배를 2번 열어야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으니 처음부터 확실하게 검사하고 평가해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수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양이가 2번 수술 안 하고 깔끔하게 한 번에 해결해야 고양이도 건강하고 보호자분도 행복하니까요. 뱃속에 있다가 아 너무 변태 같아.